자, 오늘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영향평가가 무엇이고, 또 영향평가는 누가 해야 되고, 영향평가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또 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어떤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무엇이냐? 그 용어 정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어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또는 기존에 구축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변경할 때에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 영향도를 분석해서 사전에 그 위험 요소를 조사, 예측, 검토해서 위험 요소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해서 그 개선 조치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어떤 절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기존에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변경하는 시스템 또는 새롭게 구축하는 시스템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낮추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의 목적을 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전 예방을 원칙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영향평가를 수행해서 사전에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파악하고 그 파악된 침해 요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서 침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의 제도는 정말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한다면 이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향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누가 수행해야 하느냐? 일단 이 부분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를 살펴봐야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를 살펴보면 일단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 대상자는 공공기관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나와 있는 공공기관에 속한 공공기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제1항을 보시면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요소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라면 의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낮추고자 한다면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3조 제11항을 보시면 공공기관 외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외의 개인정보 처리를 잘하면 영향평가는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면 이 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공고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의무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개인정보 파일이 의무 대상이 되느냐? 이걸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35조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35조를 보면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 파일이 일단 의무 대상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프라인 서식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영향평가 의무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서식으로 우리가 최초 수집을 했지만 이 오프라인 서식을 기반으로 스캔을 하고 시스템에 입력하는 거 운영하고 있다면 오프라인 서식으로 수집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전자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형태가 변형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시행령 35조에서는 총 4가지 대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 파일로서 구축, 운영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 파일로서 5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라면 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참고로 구축하는 시스템은 현 시점에서는 개인정보 파일 건수를 보면 0건이죠. 아직도 파일이 없죠. 하지만 이 시스템의 어떤 크기와 규모를 예상해서 우리가 5만 건 이상의 어떤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할 거가 예상이 된다면 구축할 때부터 영향평가를 사전에 받도록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해하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대상으로는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 파일로서 구축, 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 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 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 파일일 경우도 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A라는 시스템이 있고 B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시스템과 B라는 시스템이 서로 데이터를 연계하고 있어요. 주고받고 있겠죠? 그랬을 때 연계 결과 합 5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포함되고 있다면 이 A라는 시스템도 영향평가 대상이 되고 B라는 시스템도 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A라는 공공기관의 A 시스템과 B 공공기관의 B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연계해서 그 연계 결과 합이 5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다면 이 A 공공기관의 A 시스템도 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고요. B 공공기관의 B 시스템도 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 파일로서 구축, 운영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 파일로서 10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 파일을 처리하고 있다면 이 시스템도 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자체 시스템인데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우리가 처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운영하는 또는 우리가 구축하려는 또 우리가 변경, 고도화하려는 시스템이 여기 조건에 해당한다면 영향평가를 우리가 미리 예산을 받고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네 번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 파일의 운영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 파일은 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집의 채널이 늘어났거나 제공의 채널이 늘어났거나 또는 데이터베이스 처리 구조 자체가 바뀌었거나 이런 등등의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면 영향평가를 기존에 받은 부분들은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지만 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35조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서 이 4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4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고 영향평가를 수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공기관 입장에서 뭔가 침해 위험 요소가 크다 이 시스템은 그러면 우리 영향평가 해야 되겠다 라고 자체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도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도 있다. 이 조건이 해당하지 않으면 무조건 영향평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영향평가라는 이 제도는 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든 또는 그 외의 개인정보 처리자 등 간에
개인정보 위험 요소를 우리가 줄이고자 해서 이 영양평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같이 이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양평가는 누가 수행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를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33조를 살펴보시면 개인정보 영양평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한 평가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조 제2항을 보시면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설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를 영양평가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영양평가를 평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평가는 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한 평가기관을 통해서 영양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평가기관은 여러분들 개인정보 포털 사이트 가보시면 15개 평가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효기관도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처럼 그 유효기관에 따른 각각의 평가기관들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니까요. 살펴보시고 이런 평가기관을 통해서 영양평가를 의뢰해서 수행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영양평가 의무 대상인데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과태료 조항인데요. 영양평가 의무 대상인 공공기관이 수행하지 않을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2023년 9월 15일부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렇게 제정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75조 제2항 16호를 보시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영양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영양평가 의무 대상인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지 않는 공공기관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개인정보 파일 일자정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영양평가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시고 영양평가를 수행하셔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영양평가를 하면 무엇이 좋아지느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영양평가를 하면서 느꼈던 나름대로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한 어떤 기대효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양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그냥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영양평가를 정말 제대로 했을 때, 품질 있는 영양평가를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양평가를 모든 공공기관이 많이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효과를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영양평가를 정말 제대로 했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론 잘한 영양평가도 있지만 어떤 보고서만을 위한 영양평가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영양평가는 정말 제대로 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이런 기대효과를 잘 누렸으면 합니다. 자, 영양평가를 하면 뭐가 좋아지느냐? 어떤 부분에서 많은 효과가 있었느냐? 자, 첫 번째, 영양평가를 통해서 부서에서 처리하는 어떤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악한 걸 통해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문제점을 기반으로 한 개선 조치 사항을 마련해서 실제적으로 개인정보 담당자 입장에서는 여러 조직을 일일이 찾아보고 그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해는 시간적, 그 다음 여러 가지 비용적 측면에서 많은 소요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양평가 하면서 이 부분을 10분 활용한다면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고요. 그 분석한 걸 기반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 조치까지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영양평가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효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영양평가 많이 해봤을 때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많이 검토해 드리거든요. 그 처리 과정에서 이제 수집부터 검토하게 되는데 동의서부터 잘못된 공공기관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찾아가서 동의서 양식을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면 그 위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또는 위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인지 모르고 계약을 유지하는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영향평가라는 어떤 이 제도를 통해서 사전에 잘 분석해서 계약서 잘 만들어주고 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만들어주면 개인정보보호 위반 요소에 대해서 사전 예방 조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모든 공공기관 또는 개인정보 처리자도 법적 의무 교육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 대부분 뭐 강사를 초빙하거나 우리가 교육을 하다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하면 안 됩니다. 일반론을 기반으로 많은 교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취급자 입장에서 보면 다 아는 내용인데 또 개인정보 보호법 지키라 얘기하고 있네. 이런 맥락에서 좀 주의 깊게 듣지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영향평가를 통해서 각 부서별 실제 위험 요소 또는 위반 사례들을 조목조목 집어서 우리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영향평가를 통해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자체 교육 콘텐츠로 개발을 해서 개인정보 책임자나 개인정보 취급자 대상으로 좀 실무적으로 또 우리 얘기이기 때문에 좀 더 접근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개인정보 취급자 입장에서는 아, 이걸 지키라는 얘기구나. 아, 우리가 이걸 잘못했기 때문에 이걸 고치라는 얘기구나 라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하는데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매년 수행하는 실태 점검도 대비할 수 있고요. 또 매년 공공기관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을 하는데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정말 제대로 한다면 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우리가 조목조목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흐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침해 요인 분석도 하고 위험평가도 하고 개선 방안도 수립하는 이런 절차적인 방법론을 기반으로 체계화돼서 수행하는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이 영향평가를 잘 이해하시고 또 공공기관에서 어떤 비용을 들여서 영향평가를 하셨을 때 좀 품질 있게 영향평가를 수행하신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좋은 기대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보다 나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는 영향평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기본 이해를 위해서 영향평가 제도가 무엇이고 영향평가는 누가 수행해야 되고 실제 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기관 담당자이시라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